코조는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지내는 가난한 패배자였다. 하지만 그를 암살하기 위해 보낸 강력한 주술사가 나타나면서 그는 사실 드라큘라의 환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쁜 여자들의 자석이 되었고 섬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유키타가 그의 이웃으로 이사오고 코조는 그녀에 대해 궁금해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그의 스승인 미나를 만난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사이고 그의 뱀파이어 신분을 아는 몇 안 되는 인간 중 한 명이다. 그는 유키나가 일하는 라이온 킹 조직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사실 그의 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미나는 그들의 구성원에게 가까워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늦었다. 코조는 유키나와 친해지고 있다. 유키나와 함께 쇼핑몰에서 돌아오는 길에 코조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메디사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메디사는 유키나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겠다고 고집한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코조는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유키나가 그의 숙제를 도와준다. 코조와 그의 팀 동료들의 사진을 본 유키나는 그의 실패한 농구 경력에 대해 궁금해하며 코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팀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쫓겨났다. 저녁 식사 후 유키나는 코조와 그의 여동생을 떠나지만 그가 음료수를 가지러 나가자 유키나가 나타나고 그녀가 너무 젖어 있어서 그를 흥분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며 아직 그를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편의점으로 데려간다. 유키나는 크레인 게임에 신이 나서 그들은 테디를 얻으러 잠시 멈춘다. 하지만 미나가 뒤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왜 이 시간에 나왔는지 물어본다. 다행히 저 멀리서 불이 나고 코조는 짧은 방 디스트랙션을 이용해 유키나와 함께 도망친다. 그들은 불이 익숙한 존재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유키나는 상황을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코조는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체성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그녀는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타고 익숙한 존재와 싸우려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그 남자는 익숙한 존재의 주인에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 주인은 루돌프라는 이름의 가톨릭 테마사로 유키나와 같은 엘리트와 전투를 벌이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스파링을 시작하고 유키나는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후 루돌프는 또 다른 익숙한 존재를 소환합니다. 그것은 유키나를 공격하기 위해 강력한 호문쿨루스를 사용하는 여성입니다. 유키나가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고조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맨손으로 페밀라이어스를 때려 유키나를 구한다. 하지만 루돌프의 페밀리어가 돌아와 호문쿨루스와 함께 그를 때리며 공중으로 튕겨내고 고조는 배에서 피를 흘리며 이상하게도 불타기 시작한다. 고조는 몸에서 번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른다. 다음 날 아침, 폭발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며 고조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소동 때문이다. 유키나와 마주친 고조는 자신의 힘을 잃은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처녀 뱀파이어라서 아직 누군가의 피를 빨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어쩐지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대화를 엿듣고 고조를 놀린다. 주니어는 그가 제로 스트로크를 얻었다고 조롱한다. 교실에 도착하자 그의 세련된 클래스 친구들이 유키나에 대해 묻기 위해 그를 둘러싼다. 우연히 미나가 교실에 들어오고 크게 코조를 부르며 그가 하룻밤을 보낸 여자에 대해 묻는다. 이 말을 듣고 그의 클래스 친구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아사지는 그를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의 소시지를 분쇄기에 던질 것 같다. 미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도시에서 보고된 방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코조에게 그의 신원이 드러나면 그의 머리를 쫓는 사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키나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고조의 행동이 정당 방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루돌프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분명히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범죄자이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고조는 아사즈를 만나 가능한 은신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수색은 섬의 북쪽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한동안 버려진 공장에서 은신처를 발견한다. 하지만 유키나는 가짜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그들을 녹색 액체에 담긴 호문쿨루스가 가득한 실험실로 이끈다. 루돌프의 친구는 그들에게 모두 도망치라고 말한다. 이 섬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때 루돌프가 나타나서 마침내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떠들기 시작한다. 자스타를 사용해서 말이다. 이제 그녀에게 더 강한 정령을 심었으니까. 코조는 루돌프가 자스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 그래서 싸우려고 달려간다.
하지만 거대한 동반체의 한 방에 쓰러진다. 유키나도 무기를 들고 동반체와 싸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루돌프가 마법력을 흡수하도록 무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돌프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유키나에게 도끼를 휘두른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으로 코조가 공격을 가로막는다. 그의 몸과 피가 그녀의 얼굴에 튀었다. 작업을 마치기 위해 루돌프는 코조의 몸을 그의 머리에서 잘라내고 충격을 받은 유키나가 그의 머리를 들고 있다. 잠시 후 코조의 몸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분명히 스스로 회복되었으며 그의 조각들이 다시 모여 모든 피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유키나가 자신의 자리에 죽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귀에 수다스러운 말을 속삭여 그녀를 붉어지게 하고 그의 손길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그녀의 감정의 문이 터질 듯이. 바로 그때 건물이 흔들리고 코조는 뉴스가 보인다. 아사지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공격에 대한 경보가 울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루돌프의 움직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돌프가 건물의 저층에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보물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키나는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막기 위해 준비하지만 코조는 전장에서 3번째 힐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아직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아서 가오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피를 빨라고 말합니다. 코조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녀를 안고 목동맥을 빨아대며 그녀가 쓰러질 때까지 먹습니다. 한편 루돌프는 마침내 보물에 도달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스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코조가 위에서 나타나면서 그의 광경을 망칩니다. 명백히 보물은 세상을 떠난 성인의 손이며 그는 성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으로 바쳐졌던 성인의 손이야. 그래서 루돌프는 그것을 되찾을 계획이야. 코조가 루돌프가 그 몸을 빼앗아 섬 전체를 파괴할 위험을 무릅쓰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뛰어올라 공격을 시작하고 유키나도 함께 달려들어 싸운다. 그들은 잠시 격돌하고 루돌프가 코조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전력을 다해 공격하며 마법 갑옷을 활성화하고 코조를 땅에 쓰러뜨린다. 하지만 코조는 5번째 친위대를 소환하여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든다. 불을 뿜는 친위대가 루돌프를 향해 돌진하며 벽에 밀착시킨다. 2번째 공격은 호문클루스에 의해 막히지만 유키나는 창을 들고 돌진하며 그것을 관통한 후 루돌프를 땅에 쓰러뜨린다. 유키나를 안으며 약간의 흥분을 느낀 코조는 아스타르테의 피를 일부 흡수하여 그녀를 자신의 명령 아래 두려고 하지만 이는 유키나를 격분하게 한다. 이후 그녀는 짐을 꾸리며 규칙을 여러 개 어긴 후 조직과 맞설 준비를 한다. 그 중에는 그들이 그녀에게 부여한 창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놀라운 배달이 도착하고 그녀는 자신의 무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녀가 코조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녀를 기쁘게 한다. 이후 야수인이 옥상에서 목격되고 미나에게 붙잡히는데 그는 여러 번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그렇게 그녀는 공간 마법에 능숙해서 바바야가를 가르칠 수 있어. 순식간에 그녀는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그를 체포하고 그를 묶으며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다. 아침에 고조의 집에서 그는 우연히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서 유키나가 속옷 차림인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거대한 것을 쳐다보다가 얼굴을 차게 차인다. 버스에서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원래 그녀가 거기 있을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의 여동생은 둘 다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치어리더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련된 남자들이 유키나를 열렬히 좋아해서 그들이 우승컵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코조는 학교에서 아사지를 만나고 그들은 친구들이 배드민턴 짝을 맞춰서 그들이 사귀게 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미나는 비스트맨으로 위장한 과학자를 붙잡고 그가 변신해 공격할 때 아스타에게 그를 축구 연습에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그 바보는 두들겨 맞고 수갑에 채워지지만 미나는 이 사건의 주모자가 다른 곳으로 활동을 옮겼다는 것을 발견한다. 학교로 돌아온 아사지는 배드민턴 복장을 입어보고 코조를 기쁘게 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그는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그러나 던볼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며 그를 여러 번 쏜다. 그는 이상한 금속 사자 2마리를 발견하지만 참는다. 그는 학교를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겨우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피합니다. 다행히도 유키나가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녀의 장치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키나는 사자가 메신저 시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히도 코조는 검은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사지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키나가 치어리더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사지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칩니다. 검은 봉투는 집안의 정갈 기사인 배틀러 경으로부터 온 초대장입니다. 첫 번째 조상은 그가 파트너와 함께 나타나기를 요청합니다. 파티에서 유키나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코조는 그녀를 뒤로 넘어뜨리고 싶은 충동을 참습니다. 그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호스트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누군가가 경고도 없이 공격합니다. 바로 발터 경입니다. 갑자기 코조를 향해 돌진하는 다트가 날아오고 악당이 나타나 유키나에게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키나를 쫓고 유키나는 그녀를 사야카라고 소개합니다. 사야카는 그녀의 전 룸메이트이자 라이온 킹 조직의 암살자입니다. 홀에서 발터는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코조에게 제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프로제니터의 통치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력. 그렇지 않으면 발터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섬을 파괴할 것이다. 유키나는 재빠르게 나서서 코조의 대신으로 세력을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발터는 동의하지만 그녀의 능력을 먼저 시험해보겠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코조는 모든 남자의 꿈속에서 깨어나고 아사즈를 네 발로 하고 그의 얼굴에 멜론이 스치고 있지만 그 바보는 그녀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그녀를 침대에서 밀쳐낸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유키나와 그의 여동생이 그들을 발견하는 곤란한 자세로 떨어진다. 유키나는 질투를 느끼고 자리를 떠나고 아사즈는 그의 반응을 눈치챈다. 그에게 유키가 협박하는 비밀이 있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아사즈는 떠나면서 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드디어 유키나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유키나는 코조에게 소시지를 조절하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의 마법적 힘이 강해질 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그들은 미나의 사무실로 가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 문의하지만 아스텔트가 미나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미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틀러는 사실상 손댈 수 없고 어둠의 세력은 대파괴 무기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코조는 아사즈를 만나 나라 쿠베라라는 무기를 조사하려고 하고 그녀는 연구를 위해 격리된 방에 들어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급히 탁자 아래에 숨습니다. 그러다 마빈 게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처럼 코조의 호르몬이 반응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아사즈는 궁금해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야카가 나타나 코조를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개적인 바람기를 혐오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유키나를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후에도 그녀는 그를 찌르고 그의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며 아사지가 우연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코조는 자신의 힘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게 행동하고 그는 폭발을 일으켜 그녀를 기절시킨다. 유키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도착하고 그들에게 난장판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아사즈를 클리닉으로 데려가고 곧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는다. 하지만 아사즈는 깨어나자마자 유키나와 코조의 관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크리스토프라는 남자가 이끄는 짐승들이 클리닉으로 쳐들어온다. 그들은 아스타르테를 쏘고 유키나, 아사지, 사야카를 몰아내려 한다. 총소리에 코조와 사야카가 경각심을 갖지만 그들이 개입하기 전에 남자들은 소녀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코조가 좌절하게 합니다. 그때 코조의 친구 예즈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삼킵니다.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그는 그들이 헬리콥터에 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약을 과다 복용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틀러가 나타나서 그의 몸을 바다로 밀어넣어 그가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작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크리스토프는 아사지에게 그녀를 강제로 데려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프로 해커이고 그들은 나리카베라를 해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리카베라는 첫 번째 조상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나리카베라는 첫 번째 조상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를 협박하면서 그는 아무도 무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학교로 돌아와 코조가 아스타테를 치료해준 사야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무기 시험 장소로 향하는 도로 차단대에 도착합니다. 미나와 발트르를 만나고 크리스토프의 지시에 따라 멍청한 경찰차들을 파괴하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크리스토프의 지시에 따라 멍청한 경찰차들을 파괴하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발트르의 우주선 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유키나는 발틀러가 적으로 여겨지는 크리스토프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저 지루해서 놀잇감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며 그는 심지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섬에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다면 약간 걱정스럽다. 그가 떠나면서 아사지는 빠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무기를 해킹하기로 한다. 그러나 네지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영문에 휘말리며 여성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곧 코조가 개입할 것이라고. 한편 코조는 발토르에게서 의식을 잃은 야에스를 받아들인다. 발토르는 자신의 뱀들과 함께 불을 뿜는 무기를 파괴하는 재미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유키나가 그 무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한다. 그래서 그는 발토르가 싸움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를 멈춘다. 이에 발토르는 그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를 파괴한다. 코조는 무기의 자비에 맡겨지게 된다. 전투가 시작되면서 코조는 레이저를 피하고 사야카는 검으로 공격을 막아 레이저 거미의 몸을 해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르의 망치처럼 만들어져 있어 그녀는 긁히기조차 전에 그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코조는 패밀리어를 소환하고 기계를 땅으로 폭발시켜 자신과 사야카를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잠깐 동안 그는 그녀의 가슴을 쥐어주며 시키고 이후에 사과합니다. 그녀가 처녀이고 남성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분화구로 흘러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레이저 거미가 스스로를 고치는 것을 봅니다. 아사지는 결국 통제권을 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영향으로 유키나는 몰래 몇몇 야수인을 처치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레이저 거미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면서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게 된다. 크리스토프는 그걸 군대를 만들기 위해 얻은 것 같고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일으키려 한다. 그는 평화 모드로 전환한 후 유키나를 공격하고 유키나는 맨주먹으로 여러 차례 반격한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그녀는 YS의 바람 조종 능력을 통해 창을 받는다. 그녀는 검으로 크리스토프의 손을 베지만 놀랍게도 그가 다른 무기를 결국 통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한편 코조와 사야카는 탈출하려다 벽에 부딪히고 그는 그녀의 발랄한 균형을 알아채고 자신의 재킷을 그녀에게 덮어주며 그의 팬츠에서 소시지가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사야카는 그의 피를 빨게 해주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다른 것들도 빨아도 전혀 상관없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조상을 소환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크리스토프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그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남겨두고 미나에게 그들을 바다로 순간이동할 기회를 준다. 바로 그때 유키나에게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녀는 아사지를 대신해 레이저 거미의 비밀 명령을 심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코조의 친구가 거미들에 대항해 공격을 시작하지만 크리스토프의 주요 드론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면서 압도당한다. 유키나가 나중에 그와 사야카와 합세하여 드론과 싸우지만 불행히도 드론들이 그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익혀 반격을 가했고 그 결과 그들을 이기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유키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아사지의 비밀 기능에 대해 알려준다. 그것은 유키나의 목소리 명령으로 드론들이 자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그들이 마스터 드론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드론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야카가 이 일을 자청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그 무기를 사용해 잠시 동안 적들을 얼립니다. 유키나와 코조는 상황을 이용해 크리스토프를 쓰러뜨리고 유키나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핸드폰을 어미 드론에게 던집니다. 크리스토프는 아사지를 녹음한 음성 명령이 재생되는 것을 보고 모든 드론이 돌처럼 굳어지고 동시에 부서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음날 버스 안에서 코조는 유키나에게 말합니다. 사야카가 밤새 필요 이상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야카는 남자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상 유키나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유키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코조는 그부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는 아사지를 포함해 둘 다 지난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몰래 아사지를 따라가 화실에서 그녀의 초상화 모델이 되지만 그녀는 그의 옷차림이 지루하다고 느껴서 위상상자를 꺼내 그가 정장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는 끔찍한 게임 실력 때문에 빠르게 동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아사지는 그의 비밀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다고 말하며 그와 또 다른 데이트를 예약하고 자신의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밖으로 나가던 중 고조는 유키나를 만나 아사지를 향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의도를 이야기하지만 유키나는 그의 문제는 사실 아사지가 아니라 말해준다.
그의 여동생은 절대 드라큘라나 다른 악마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야. 그때 그는 나기사가 학교에 있는 짝사랑 상대에게 편지를 받는 걸 본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그녀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믿기 힘들다. 형님답게 말이지. 그런 뒷담을 하는 건 전형적인 오빠의 모습이다. 그 후 사야카가 전화를 해서 중요한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바쁘다고 알려준다. 그런데 멀리서 불길이 보이고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피 속에 누워있는 게 보인다. 날개 달린 사람이 그녀를 살해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다. 다음 날 코조는 자신의 여동생을 따라다니며 그녀가 기쁨을 느끼는 소리를 엿듣는다. 그녀가 그 남자가 꿀구멍을 너무 잘 핥아주었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들이 고양이를 연주하는 것을 처음에는 친구 카나세가 지켜보던 중이었죠. 나기사가 그들을 카나세에게 맡기고 그녀는 그들을 폐허로 변한 수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녀가 되도록 길러졌고 지금은 혼자서 늙은 할머니처럼 고양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야에스와 미나가 한 여인의 시체를 조사하고 그녀가 악마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남긴 자국이 인간의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 핵심을 빨아들였습니다. 오기트코스타멘 타적사가능 유일이 시조 용 유적신생 폐의 정적실 종류 구한 연우타고수 미나불료 랭고자 캔 유제계 앙건 인웨이 타적 역량 하이브 구강 그녀와 싸워 이길 만큼 충분하고 그녀와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미나는 코조를 자신의 공격 마법 임무에 동반하게 전화한다. 감시지자 맨푸지이 적가 허요맨 염화 카이시시 미나 용공 지한 마법장타 맨추한 송도시지 자이언 창적세면 연우 타맨 간도 일사유시방적 잔 사정제치회일 동건축 오시 미나 사용 타적공 지한 마법장 유키나 송입공중 병용일사 미아오 준유시방적 잔 사적수오리안 연이 타맨쟁 투오리오 수오리안 심지용 타적사마피 카이리오 코조 적공지 단치제기 중 일개 곡은 코조 화기타인시 기타유시방적 잔사공지 료타 와진요 타적용리 그러나 투사의 가면이 우연히 깨져 키나세의 얼굴이 드러난다. 코조가 그만하라고 해도 그녀는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비둘기 모드로 변해 즉시 날아간다. 새벽녘 코조와 유키나는 키나세의 아버지 소유의 공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의 비서를 만나 그녀들은 그를 방문하기 위해 섬으로 가는 헬기를 타게 된다. 그러나 조종사는 그들을 그곳에 내려놓고 살아있는 영혼의 흔적도 없이 즉시 이륙한다. 두 사람은 생존을 우선하고 섬을 탐색하여 쉴 곳을 찾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예즈는 폐허가 된 교회에서 사카야를 만나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는 코조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진짜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말했어요. 그 대신 코조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때 마침 메이지와 아사지가 합류했고 섬 위에서 사야카와 아사자 사이에 코조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코조는 사자머리의 친척을 소환하는데 그 친척이 비를 내리고 유키나를 너무 적게 만들어 그녀의 젖병 단추가 더 잘 보이게 했어요. 그 후 그녀는 코코넛을 테마로 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들이 먹는 동안 코조는 카나세가 걱정돼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암살자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반면 아사지는 그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찾았어요. 카나세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어두운 일에 휘말리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집중력을 잃고 사이카와 코조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예즈는 여성들에게 코조가 그 순간 유키나와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상기시켜주어 여성들은 진정하고 싸움을 중단한다. 섬에서 코조는 유키나가 곁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찾으러 나서지만 대신 업그레이드된 초특급 캐릭터인 카나세가 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물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몸매에 머물고 그는 피를 흘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유키나가 나타나서 그의 눈을 자신에게서 멀리하라며 창으로 위협한다. 그는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출발하지만 배가 도착한다.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보고 곧바로 총을 쏜다. 곧 그들은 포위당하고 거의 무력해지지만 누군가 병사들을 쏘는데 바로 칸나세의 쌍둥이 모습인 자가 언덕 위에 서 있다. 그녀는 자신을 폴리아 공주라고 소개하며 코조가 네 번째 혈통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코조에게 배를 침몰시키라고 말하는데 그 배는 다른 곳에 중앙본부에 의해 원격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친숙한 존재의 도움으로 남은 병사들의 공격을 막고 바닷속으로 보내버린다. 공장으로 돌아오면
비서인 비아트리체가 칸나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는 카나세가 얼마나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불쌍한 소녀와 함께 현금을 확보하고 폴리아에 대한 전투에서 그녀를 이용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폴리아는 메기스 크라프트가 그녀를 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을 실험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알고 보니 카나세도 왕족의 불법 자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킨세이는 그녀를 6명과 함께 여우천사로 변환하기 위해 입양했습니다. 그때 메기스 크라프트가 하얀 깃발을 흔들며 섬에 도착한다. 그들은 폴리아가 평화롭게 따라온다면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카나세를 관에서 꺼내고 유키나가 창으로 그녀의 힘을 무력화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유키나와의 싸움을 맡아 여러 개의 채찍을 가진 요정을 사용한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는 짐승, 인간으로 변신하며 왕실 총알이 떨어진 폴리아를 공격하려고 나선다. 하늘에서 카나세는 에너지를 모으고 엄청난 빛을 방출하여 그것을 코조에게 전달한다. 그는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구들이지만 그녀는 정말 멈출 수가 없다. 하지만 그의 아인슈타인 같은 논리는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제안하며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 레이저가 그의 배를 강타하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몇 초 후 카나세는 통제를 잃고 기본적으로 엘사에게로 향한다. 반면 마구스 팀은 커어드처럼 도망친다. 마구스 배에서 사약하는 몇 명의 병사를 물리치고 미나는 그녀가 지켜야 할 공주가 코조와 유키나와 같은 섬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나세가 만든 거대한 얼음탑을 보면서 그들은 코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신한다. 섬으로 돌아와 유키나는 카나세의 공격을 방어막으로 막아내지만 코조의 상처는 평소처럼 치유되지 않아 공주는 그의 친척 중 하나를 깨우기 위해 왕실의 힘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카나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는 그를 벗기고 강력한 풍선을 이용해 그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 그러나 유키나는 그들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신 직접 하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입술에 피를 조금 묻혀 키스한다. 잠재의식으로 코조는 다시 한번 그녀를 끌어당기며 키스하고 그녀를 쓰다듬고 피를 빨아 그녀가 기절할 때까지 한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상처는 빠르게 치유되고 폴리아는 말한다. 그에게 서두르라고 카나세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의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카우걸 포즈를 취하며 그녀가 마를 때까지 빨아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친숙한 존재를 활성화시켜 카나세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요. 곧이어 그는 얼음 장벽을 깨고 나와서 켄세이와 충돌하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비인간적인 실험에 내몰 수 있냐고 의문을 품어요. 켄세이는 자신이 원하는 건 딸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뿐이며 그게 신바로 다음으로 높은 존재라고 말해요. 베아트리체는 대화를 가로막으며 카나세의 복제체 몇 개를 공격하고 폴리아의 복제도 만들겠다고 맹세해요. 짜증난 코조는 전투를 준비하며 흡수한 능력을 가진 복제체들과 싸워요. 그리고 무효화되면서 유키나는 베아트리체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맨손의 소녀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 야수인 포리아는 그를 의식하지 못한 채 쏘고 그는 바보처럼 죽는다. 베아트리체는 분노로 가득 차 포리아를 한 번에 끝내기로 결심하지만 하늘로 뛰어오르자 포리아가 마법의 왕족 빔을 소환하고 베아트리체를 공격하며 그녀의 몸을 땅으로 내던진다. 코조는 거대한 두머리 드래곤을 소환하고 카나세의 빔과 싸우며 그녀의 날개를 부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유키나는 여우 천사의 영혼을 그녀의 몸에서 소환하고 코조의 드래곤 머리가 날개를 부순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사야카와 미나가 배에서 손짓하고 카나세가 의식을 되찾는다. 켄세이는 조사를 받게 되고 그는 자신이 단지 여우 천사들을 만들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코조의 힘을 길들이기 불가능한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얘는 이제부터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폴리아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다. 그녀는 코조에게 입술에 키스하고 여인들은 질투에 빠진다. 그들은 그의 역겨운 카사노바 행동에 대해 소란을 피운다.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할로윈이 다가오자 미나는 코조에게 전화하여 상기시킨다. 그에게 해줄 말이 있어. 할로윈 시즌이니까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의 말대로 몇몇 마녀들이 마이어 자매를 불러서 섬에 공포를 몰아넣어 문어 공격을 하고 순찰 중인 병사들을 제압했어. 다음날 학교에서 코조는 오랜 농구 친구 유마를 그의 호위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관광을 가는데 그동안 폴리아와 사야카에게서 전화가 와 그들이 공항에서 서브플롯으로 연결되는 포털에 갇혀 있다고 알려줘. 그들은 거기서 갇혀 있었다. 놀랍게도 미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는 카나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 그들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일이야. 나중에 코조는 목욕하러 집에 돌아오지만 유키나의 목욕실로 순간이동된 것을 발견한다. 거기서 아스타르테와 카나세가 목욕하고 있다. 그는 잠시 쳐다보지만 이상한 경험이라고 느껴서 자신을 유키나에게 보고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녀는 섬의 공간에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며 모든 출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훗날 코조는 술을 마시러 나가고 유나가 뜨거운 마녀 복장을 하고 나온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친구들 중 완전한 인간은 별로 없다고 안심시키며 그녀는 몸을 굽혀 그에게 키스하지만 다음날 아침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유나는 유키나의 방으로 걸어가고 여인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코조라고 외친다. 그들은 그가 정말 코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인 질문을 쏟아낸다. 모든 질문에 답한 후 그는 유나가 어젯밤에 그에게 키스를 했고 그들이 서로 바뀌어서 그렇게 강하게 썼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몸에서 유나가 사라져 있었다. 한편 아사지는 공간 왜곡의 가능한 원인을 찾으려 애쓰고 있으며 10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사건은 마녀 자매들에 의해 조작되었다. 아사와 이야기한 후 유키나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유마의 행동과 그녀가 코조의 몸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도 마녀였기 때문이다. 진짜로 유나는 발터와 메이어 자매들 앞에서 코조의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노타리아의 마녀 유나로 자신을 소개한다. 한편 아사지는 공간 교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고 잠시 낮잠을 자기로 결정하며 코조와 다른 여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는 분명 유나와 그녀의 용기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이지. 심지어 유키나가 쉽게 그 주문을 되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진짜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이다. 바로 그때 유나가 주문서 쪽으로 걸어간다. 그녀는 어머니와 다른 범죄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녀가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코조는 그 힘이 자신에게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유키나는 그가 출처를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그들은 탑을 향해 나아가지만 계속 포탈에 부딪혀 다른 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아사지를 위한 AI 보조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목적지로 가는 더 짧은 경로를 보여준다. 결국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코조는 유나에게 맞서 자신의 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감옥 장벽을 뚫기 위해 엄청나게 강한 신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발터는 그저 재미를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하며 탈출한 죄수들과의 서사시 같은 싸움을 기대하고 있다. 그가 사라지자 코조와 유키나는 마녀들의 촉수에 붙잡히지만 적절한 시점에 나타난 폴리아와 사다카에 의해 제때 풀려난다. 하지만 유나는 그 순간 장벽에 접근하고 사라지며 켄사이가 나타나서 폴리아의 명령에 따라 코조와 유키나를 장벽으로 텔레포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든다. 그들은 제때 유나를 막기 위해 간다. 그곳에 도착한 코조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컨프런츠허.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수많은 범죄자들을 구하기 위해 감옥 장벽을 깨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관 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재빨리 쿠의 친척 중 한 명을 소환하는데 그는 전기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감옥 건물에 침입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죄수들이 풀려나지 않자 그녀는 미나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만이 감옥의 장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나는 미나가 10년 넘게 그곳에 갇혀 있으며 감옥 문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교사로서의 육체는 오직 홀로그램일 뿐이었다.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유나는 그녀를 죽여야 했겠지만 코조가 이에 대해 그녀에게 대들었다. 한편 사야카와 폴리아는 사악한 마녀들과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이지만 곧 헤드웨이를 찾아내어 두 사람은 마법을 결합하여 마녀들을 파괴한다. 촉수. 감옥으로 돌아온 유나는 미나의 몸을 공격하려 하지만 유키나의 검에 막히고 만다. 수많은 실패 끝에 유키나는 드디어 완벽한 기회를 잡는다. 유나를 검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코조의 생존 가능성을 두려워해 실패한다. 그의 몸을 해치면 살아남을 수 없을까봐 망설이는 것이다. 결국 코조는 직접 해결하기로 하고 유키나의 창을 던지지만 그 창은 그녀의 갑옷이 대신 맞는다. 하지만 유키나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갑옷 입은 친숙한 존재를 찔러
코조의 몸속 유나의 가슴 끝까지 관통한다. 이로써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하고 유나는 깨어나자 코조가 그녀에게 감옥 장벽을 파괴하라는 강제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한다. 안도한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감옥 장벽과 거리를 두기로 동의한다. 그때 미나도 깨어난다. 하지만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유나의 갑옷이 그녀와 미나를 찌르고 미나는 코조의 품에 쓰러진다. 감옥 밖에서 발터는 그의 뱀들을 소환하여 감옥에 침입하려 한다. 그러나 네지사가 갑자기 나타나 거대한 여왕으로 변신하여 뱀을 한 번에 파괴하고 그를 땅에 눕힌다. 그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돌아간다. 교도소에서 유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힘을 빼앗아 몸을 약하게 만든다. 그녀는 또한 마법서를 사용해 미나의 힘을 가두고 나이를 되돌렸다고 말했으니 미나가 결국 죽기 전까지는 꽤 쓸모없을 것이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몇몇 수감자들이 일어나 미나를 죽이겠다고 지지한다. 하지만 코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한 남자가 그를 도끼로 공격하려 한다. 유키나는 재빠르게 창으로 공격을 막고 이후 사야카가 합세한다. 사야카는 그를 전기로 공격하고 속전속결로 17세기 부가티 시론으로 그들과 함께 떠난다. 한편 아사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아이와 점심을 먹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자는 여전히 제로이고 아이는 미나와 더 닮았기 때문에 아사지는 그녀가 미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작은 소녀는 그 이름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아사지는 그녀를 산타라고 부른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한편 코조는 다른 사람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간다. 그녀는 마법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유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녀는 나기사의 스승이자 아들보다 더 교양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즉시 유나의 젖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유나의 마법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결국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키나의 도움으로 그녀는 유나를 연구실로 데려간다. 코조는 방으로 돌아가서 부상을 치료하고 사야카는 그것을 알고 있다. 유키나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유키나는 쇼를 망치고 그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해. 코조는 모든 바람둥이처럼 말을 더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기절해버려. 알고 보니 코조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필요했던 거였어. 유키나는 유나의 상태를 알려주며 아직 꽤 안 좋아 보인다고 해.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 아야만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마녀이기 때문이야. 이건 분명 미나일 텐데 그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아사지를 테이브에서 발견하고 그녀가 안고 있는 소녀가 바다 덕분에 자신보다 훨씬 어린 버전인 미나일 가능성을 깨달아. 코조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에 대해 묻지만 악마의 수도사가 나타나서 미나를 요구하며 온몸에서 불꽃을 내뿜는다. 아사지는 코조에게 경고하고 그는 자신의 여자들과 함께 부가티에 뛰어들어 그들을 구하기 위해 포뮬러 1 모드로 전환한다. 아사지는 소녀와 함께 달리면서 물배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일시적으로 수도사를 멈추지만 그는 곧 땅속에서 튀어오른다. 다행히도 아스타르테가 몇몇 경호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힘을 흡수하고 그를 오각형으로 내쫓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곧 아타트는 싸움을 계속하고 네온 로프를 사용해 경호원들을 저지한다. 아사지는 미나와 함께 땅에 떨어지고 여자는 네온 메뚜기를 방출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발터가 그들을 구합니다. 아타트는 벌터의 뱀을 해방시키고 벌터의 마법을 풍성한 몸체로 무력화시키지만 그는 그녀를 묶고 천천히 그녀의 일부를 파편으로 만들어갑니다. 코조가 시간에 맞춰 도착해 그를 테드 본디처럼 변하게 하지 않도록 막고 아스타레는 아타트를 묶습니다. 이 부분은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아 수정했습니다. 코조가 시간에 맞춰 도착해 그를 테드 본디처럼 변하게 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아스타레는 아타트를 묶어 멀리 보내버립니다. 발터는 미나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제안하여 코조가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코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코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학원으로 돌아가서 탈주한 죄수가 아야에게 그녀의 의도와 다른 죄수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의도에 대해 그녀가 감옥 장벽의 열쇠를 찾았다고. 그녀는 자신의 원소 거인을 소환해 그를 처치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그녀의 작은 의식에 관심이 있다. 그녀는 미나가 파괴한 그리모어를 재창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나의 기억을 사용해 시작하는데 학교 전체를 마녀놀이를 위한 놀이터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코조는 발터의 배에 올라타고 한 남자가 질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발터가 코조에게 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목욕하러 가고 몇몇 악당들에 의해 둘러싸인다.
그들은 그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발터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의 쿠키통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놈은 그의 스트로크 게임이 당신보다 약하니까 그들을 밟아 누르고 그리고 그들은 떠나는데 아사지가 그와 함께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뜨거운 몸을 보고 퍼플 없이 피를 흘리고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미나와 함께합니다. 이상하게도 미나는 공장 초기화 모드에 들어갑니다. 백업된 기억에 접근하며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한편 감옥을 탈출한 죄수 중 한 명은 바틀러의 우주선을 덮고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자는 바틀러의 용을 케이크처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틀러는 2명 더의 마미루를 소환합니다. 한편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 유키나와 사야카와 맞섭니다. 그래서 코조와 아사지는 미나와 함께 배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바틀러가 그의 힘으로 미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집사가 그들을 비밀 출구로 안내하고 준비된 차가 아사지를 데리러 온다. 바틀러는 결국 자신의 드래곤과 조각들로 상대를 제압하지만 사야카는 여전히 자신의 상대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녀의 상대는 갑자기 네팔 가진 벤십으로 변해버렸다. 그가 강한 바람을 그녀에게 밀어붙일 때 그녀는 마법의 총알로 반격하여 전기방패로 변환시키고 그를 전기 충격으로 쓰러뜨린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만나지만 아야가 나타나 그녀의 그리모어로 모두의 마법을 무효화한다. 그녀는 코조를 찌르고 유키나는 하늘로 날아올라 그녀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녀는 그녀를 붙잡고 유키나가 실제로 목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창만이 마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창뿐입니다. 코조와 사야카는 방에서 쉬고 있고 아야의 마법 때문에 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며 그의 마법력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사야카는 그를 유혹하고 싶어하고 그녀는 먼저 그녀의 할머니 속옷을 보여주는데 예상대로 분위기를 망칩니다. 이후 유나는 부상을 입고 코조에게 자신의 피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아야의 딸이기 때문이며 아야의 마법이 아직도 활성이 된 유나의 마법은 코조에게 여전히 효과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고 그가 빨아먹게 한다. 그것은 잘 작동하며 그의 뱀파이어 상태를 활성화시킨다. 그는 또한 사야카에게로 가서 그녀가 그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녀의 다리 사이에 가둔다. 그 후 그의 네 번째 하인이 활성화되어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마법 부족으로 인해 섬이 가라앉는 것을 막는다. 그는 학교로 가서 유키나를 우리의 감옥에서 구출한 후 두 사람은 마녀를 물리치기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그녀는 싸울 동료 수감자들을 소환한다. 그녀를 대신해 하지만 코조가 한 방에 끝내버린다. 아야는 유키나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녀에게 칼을 던져서 기억을 훔치려 하지만 그 순간 미나가 보낸 금빛 수호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분명히 기억을 되찾았고 아야에게서 책을 빼앗아 그것으로 자신의 친위를 묶는다. 하지만 아야는 재빠르게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마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태를 취한다. 다행히도 유키나의 검은 그녀를 기본 마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여 아다를 약화시키고 모든 마법이 무효화되면서 섬의 평온을 되찾는다. 나중에 모두 불꽃놀이를 보고 유나가 코조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유키나가 코조에게 구원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킨세이는 마이클 잭슨의 풍자적인 모습에 공격받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라고 소개하며 주인의 유물로 지혜로운 사람의 피를 활성화하기 위해 돌아온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유키나는 4일간의 휴가를 얻고 빨대 같은 천한 처녀 흡혈귀를 돌보는 대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쇼핑몰에서 그를 만나 상황을 알리지만 나중에 구가 유키나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용하려고 찾아옵니다. 구는 자신의 연금술 능력을 이용해 코조를 공격하고 유키나가 그를 구하러 나섭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보고 도망치지만 먼저 그는 끝내려고 한다. 코조를 철로 바꾼 나무로. 호기심이 생긴 코조는 미나의 사무실을 방문해 아스타트에게 묻는다. 연금술사인 쿠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는 그들이 불멸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아사즈를 찾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수도원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쿠는 나중에 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가는 길에 그는 누군가를 엿듣고 먼저 아사즈를 압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미나로 그녀는 너무 혐오스럽게 보여서 나쁜 놈인 아사즈가 작은 소시지를 위해 발을 거의 파괴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석방되어 유키나와 함께 나서고 유키나는 그를 호텔로 데려가서 처음 경험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방산배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녀는 눈을 감으라고 하고 그는 자신이 라이온 킹 조직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코스프레한 사야카의 환영을 받고
멍청한 검은 고양이에게서 인사를 받으며 유키나의 창을 가져가고 그녀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를 즐기라고 한다. 아사지가 코조에게 그녀가 그가 준 귀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보고하며 수도원 주변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단 네일링에 너무 몰두해 있다. 그녀 몰래 쿠와 그의 주인은 그곳에 있다. 오래된 수도원에서 지혜의 혈액의식을 활성화합니다. 전설의 연금술사 니나가 나타나고 보스 스키니는 그녀의 피에 담가집니다. 곧 그의 몸이 먹히기 시작하고 그는 카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일을 벌였습니다. 곧 아사지는 건물의 잔해에 맞고 혈액의식을 지켜보지만 카오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배를 가르고 그녀는 쓰러져 죽습니다. 코조는 그 자리로 달려가 아사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그 힘이 너무 커서 섬의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쿠가 나타나 그를 조롱하며 코조를 자극한다. 유키나와 함께 동시에 그에게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금속 불사의 형태로 변신한다. 그래서 코조는 수은 괴물을 소환하여 흉측한 금속 덩어리를 없앤다. 그때 아사지가 피 묻은 채로 부활하며 자신이 죽었었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 그녀는 코조를 따라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려 하지만 얼굴에 얼룩을 씻자마자 가슴에 빨간 버튼이 발견되고 누르자 기절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거실로 걸어가며 코조에게 또 다른 이유로 욕망을 위해 피를 흘리게 만든다. 사실 말하던 여성은 아사지가 아니라 위식에 사용된 피를 받은 니나였습니다. 그녀는 아사지를 진정한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꽃으로 수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녀는 또한 연금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조에게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쿠는 죽지 않았고 단지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쿠는 건물로 숨어 들어가서 미나에게 붙잡혀 목표인 카나세에게 가지 못하게 막힙니다. 곧 그는 금속 형태로 변신하여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아스타레가 쉽게 그를 조용히 합니다. 코조에게 니나는 아사지의 몸을 떠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가 현자의 피를 회수하자마자 유키나는 나중에 저녁에 합류하므로 코조는 니나에게 일을 망치지 말고 아사지를 흉내내라고 말한다. 다음날 YS는 카오가 숨겨둔 현자의 피를 추적한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액체 질소와 마법 주문으로 얼리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놈 카오가 나타나자마자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경찰은 그것을 향해 필사적으로 총을 쏜다. 그러나 피투성이의 현자가 괴롭히는 자들이 쏜 총으로 폭발을 일으킨다. 현장에서 니나는 코조에게 이 효과가 사실 쿠의 소행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연금술사인 현자 자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살아있으며 하등 인간을 파괴하려는 것만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크루즈 선박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유키나와 카나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그들의 직감을 따라 배를 점검하기로 한다. 주차장에서 쿠가 합류하고 카나세는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멀리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카드를 던지고 뜨거운 추격전을 시작한다. 한편 아사지는 위식을 잃고 니나는 자신의 피로 몸의 분신을 만든다. 미나가 그들과 합류하고 코조에게 쿠가 학생들의 배를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는 그를 폴리아 소유의 멍청한 비행선으로 데려간다. 잠시 후 조직의 유키나의 스승이 그녀의 창을 내려놓고 고조와 다른 이들이 출발합니다. 배로 돌아온 카나세는 무뚝뚝하게 말하여 쿠를 화나게 만드는데 그는 현명한 피를 희생시켜 인간이 되려는 그의 욕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이 뛰어 그녀를 해부하려 하지만 유키나가 재빨리 개입하여 부엌칼로 그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금속으로 더 많은 히트맨을 만들어내며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고조가 순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돌파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유키나의 투덜거림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니나는 케일에게 와이즈맨의 피를 요구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의 두개골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그의 피는 바다에 흩어져 있어 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금속을 모으고 있다. 잠시 후 그는 금속 괴물로 다시 태어나 코조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전체 배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조는 안개를 활성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금속으로 변하고 유키나는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전임자인 오로라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입맞춤을 하여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패밀리어를 준다. 그리고 유키나의 피를 조금 취한 후 그는 모든 패밀리어를 소환하고 유키나는 자신의 창으로 어리석은 적을 처치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다. 코조가 완전히 새로운 친숙을 소환하는 동안 거대한 처녀가 나타나서
이 현명한 피해 남자를 가슴에 품고 그를 물어 녹여버립니다. 그 후 코조는 지친 나머지 잠에 빠집니다. 잠시 후 유키나위 선생님이 그녀에게 앞으로 무엇을 좋아할지 묻고 화장실을 바꾸며 고민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무스토리에 형상이 어디서든 나타나 그녀의 가슴을 강타합니다. 나중에 유키나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마치 처음 만나는 듯이 코조에게 말을 걸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나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미나는 공공장소에서 유키나의 볼을 만지작거리며 행동을 하고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에 신경 쓰이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내지사를 이모라고 부르고 아사지를 위사라고 부르지만 곧 그녀는 몸이 안 좋아지고 떠난다. 한편 바틀러와 사야카는 어떤 폐허에서 시간을 보내며 구덩이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파도를 지켜보고 있다. 점차 베토는 보라색 빛을 발하며 그의 드래곤 중 하나를 소환하고 그들을 우물 바닥으로 보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린다. 놀랍게도 드래곤은 우물에서 나와 마치 경험치를 얻고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보인다. 학교로 돌아가서 코조는 유키나의 엉뚱한 발언으로 그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갑자기 뱀파이어의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 운이 좋게도 진짜 유키나가 들어와서 고조에게 말해요. 가짜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해서 그녀를 제거하려고 해요. 가짜가 설명하기도 전에 폐허에서 나온 용이 학교 위를 날아오고 미나가 자신의 차원 오행성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해요. 유키나는 그 생물을 알아보는 것 같고 그 순간 그것이 그녀를 발견하자 그것은 몸의 부속으로 그녀를 찌르고 그녀를 죽이려고 해요. 고조가 잡아당기지만 용은 꼬리를 그의 손에 감아 흙바늘 이용해 천천히 고조의 생명을 빼내요. 유키나가 개입해서 고조를 구하지만 그녀가 용에게 창을 사용할 때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몸이 대신하는 사람은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용을 물리쳤다. 그리고 고조는 유키나의 부서진 창에 대해 위로하러 간다. 그 후 그녀는 조직에 의해 소환된다. 키네시스에서 목욕하며 유키의 쌍둥이 모습이 말하길 용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 아래의 땅을 파괴한다고 한다. 확인을 위해 아사즈는 그녀의 A에게 알려지는데 섬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별로 뚜렷하지 않다. 나중에 유키나는 사야카와 고조에게 자신이 조직에 소환되었으며 아마도 고조 곁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알린다. 왜냐하면 그녀가 너무 여러 번 망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물 흘리며 떠나고 코조는 사야카에게 말한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일일 거라고. 그녀에게는 문제가 된 적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사야카는 그의 멍청함을 때려주고 그를 한심한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에게 강해지고 유키나를 위해 싸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도 그를 위해 똑같이 했을 테니까. 그녀가 옳다는 걸 깨달은 코조는 사야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유키나를 막으러 달려간다. 그동안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지만 그 길에서 용이 대혼란을 일으키고 아사지가 코조에게 말한다. 안전하게 도망가라고. 몇 시간 내에 섬이 가라앉을 테니까. 아사지는 고백하려 한다. 그녀가 그에게 키스한 건 자신이 그를 사랑해서였다고. 그러나 그 순간 인터콤이 멈춘다. 한편 유키나는 그녀의 가짜 버전에 의해 접근받고 감정에 맞서라는 조언을 받는다. 그녀는 코조와 함께 있고 싶다는 진심을 고백하고 가짜는 그녀를 코조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티켓을 만든다. 한편 코조는 그의 소환수와 함께 드래곤을 공격하고 실제로 그것을 죽이지만 드래곤은 즉시 부활한다. 사야카와 아르테타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시 드래곤을 공격하지만 또다시 드래곤은 쓰러지고 몇 초 만에 부활한다. 드래곤이 코조의 힘 일부를 흡수한 후 코조는 땅에 쓰러진다. 발터는 신속하게 들어서며 드래곤의 전력을 다할 준비를 한다. 하늘에서 유키나가 새로운 창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 드래곤의 핵심을 가격하여 많은 크림을 쏟아내게 한다. 코조는 그녀의 피를 일부 받아들여 드래곤의 공격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 그 후 두 명이 유키나가 그들의 무기 에너지를 결합하여 드래곤의 꼬리를 자르고 코조의 친숙한 존재가 이를 마무리하며 드래곤의 거점을 파괴한다. 이 전투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유키나는 그녀의 조직에 남아 섬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야카는 아무도 그녀에게 섬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돌아오는 주문은 단순한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한 것이었다. 가짜 유키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떠나기 전에 유키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사라진다. 모든 것을 따져본 후 유키나와 코조는 그녀가 미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흡혈귀이며 유키나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코조가 수영장에서 단순한 일을 하게 되자 그는
21세기 소녀처럼 왜 자신의 인생을 즐겨야 할 때 수영장을 청소해야 하는지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유키나는 코조에게 보통은 자신의 수업에 먼저 와서 숙소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에게 추가 작업을 시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코조는 친절하게 유키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말했어. 그는 장난으로 수업을 빼먹는 게 아니고 항상 프랑켄슈타인이 풀어놓은 몬스터들과 관련된 엉망인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미나가 뱀파이어에 대해 인종차별적이라고 불평했어. 늘 그녀가 그를 힘들게 일하게 만든다고. 배란기인 유키나는 코조를 보고 미소 지으며 수영장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죄책감을 느낀 코조는 유키나에게 사과했고 유키나는 그에게 확신시켰어. 자신이 결국 제4위 선구자의 관찰자라는 것을. 수영장에서 뛰어놀던 유키나는 실수로 코조에게 자신의 플롯 아머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즉시 얼굴이 빨개진다. 그녀는 코조에게 화가 나서 그가 얼마나 변태인지 말하며 코조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상기시켜도 듣지 않는다. 당황한 유키나는 물파이프를 잡고 코조에게 교훈을 주기로 한다. 갑자기 예자가 등장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플러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코조는 자신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궁금해한다. 유키나는 화가 나서 유스트에게 자신이 나는 코조와 연애하는 것보다 중세 고문에 당하는 쪽이 낫겠다. 주제를 바꿔서 유스트가 일행에게 이 고급 리조트가 시험 운영 중이라고 말한다. 파산한 실패자들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도 불황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코조와 유키나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예자가 말한다. 그도 네이디사와 아사지를 초대할 것이라고. 다음날 코조와 아사지가 음식 가판대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나서 코조는 화가 나서 말한다. 예자가 또 속였다고. 반면 아사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녀는 예자의 교활함에 익숙하다고. 그녀는 그 남자가 항상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제안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코조는 짜증을 내며 아사지를 향해 이 시험 운영이 얼마나 하이퍼 리얼한지 주변의 고객들이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느껴진다고 말한다. 아사지를 물병에서 한 모금 마신 후 코조는 화를 놓고 아사지를 향해 친구들이 힘든 노동의 대가로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전히 기쁘다고 말한다. 한편 유키나와 네이디사는 수족관을 둘러보고 있다. 네이디사가 유키나에게 아사지와 코조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냐고 묻자 유키나는 멍하니 두 사람이 핫도그를 팔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네이디사는 유키나의 순진함에 한숨을 쉬며 아사지가 지금 그와 함께 코조의 핫도그를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키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마법의 파동이 그녀와 네이디사를 강타한다. 처음에 유키나는 이것이 코조 때문인지 궁금해하지만 곧 코조의 마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꾼다. 주위를 둘러보니 유키나와 네이디사 외에는 아무도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갑자기 네이디사가 유키나에게 악마의 짐승들을 보라고 한다. 신호를 따라 유키나는 악마의 짐승들이 물탱크 안에서 난리치는 것을 본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마법의 파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네이디사이가 저주받은 공포 영화 속 아이처럼 떠오르며 악령의 짐승들에게 진정을 명령한다. 짐승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유키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갑자기 네이디사이가 의식을 잃어 유키나가 그녀를 돌본다. 한 목소리가 유키나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길게 자른 검은 머리를 한 소녀를 본다. 그 소녀는 유키나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는다. 속았다고 생각한 유키나는 정중하게 지금은 촬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그 소녀는 유키나에게 말한다. 창업가의 가능성을 보여준 후 그녀는 떠납니다. 그동안 코조는 음식을 배달하러 갑니다. 그가 현관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보면 그녀를 관찰한 후 코조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발목 감시기가 정말 독특한 장신구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곧 나쁜 생각을 털어내고 아사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왜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코조가 아사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 돌아서자 그는 아까 본 것과 같은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유메라고 소개하며 밝힙니다. 사야카가 연구시설에서 그녀를 어떻게 구했는지. 하지만 탈출하는 동안 사야카는 그녀가 건물 안의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는 동안 코조라는 남자를 찾으라고 요청한다. 유메의 고난에 대해 알게 된 아사지는 코조에게 그들이 유키나와 만나서 사야카의 임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친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코조와 아사지는 처음으로 바베큐를 하러 리조트 안으로 들어간다. 그 후
유키나는 코조에게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사야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다고 알린다. 유키나와 코조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고 할 때 유메가 합류한다. 대화는 사야카가 언니를 구하려고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언니는 쿠스키 아리세의 연구소에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듣고 코조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유키나가 끼어들어 쿠스키가 리조트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유메에게 리조트 소유자가 왜 그녀와 그녀의 언니를 연구소에 가두었는지 묻습니다. 유메가 코조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코조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와 언니 리루를 도우려는 것뿐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메는 아리세가 처음에 리루를 쫓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리루는 쿠스키가 진행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코조가 실험에 대해 묻자 유메는 조용해지고 말한다. 지금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그 사이 사야카는 붙잡히고 수족관에서 만난 검은머리 소녀 유키나에게 잡힌다. 그리고 그녀도 쿠스키를 위해 일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쿠스키 연구소에 갇힌 사야카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묻는다. 너도 검의 샤먼이냐고. 그러자 그 소녀는 자신이 릭진 사제임을 밝히며 사야카는 깨닫는다. 그 낯선 이는 바로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더 낫고 강하다는 것까지. 지금 위협을 느낀 사야카는 그 여자에게 그녀와 자신은 같은 밥그릇을 먹는 사이이고 둘 다 무작정 명령을 따르는 국가의 개라고 말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둘 다 다른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야카가 멍멍 소리를 내자 여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쿠사키라고 하고 자신은 사야카의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야카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하며 쿠사키에게 그렇다면 장기를 훔칠 것처럼 손카오 기레적, 제슈오 명타병불시 붕우, 웨이료쟁 명타 시합법적, 쿠사키 해 카이료 사야카 적수 카오, 병고수타, 임무 완성 후 제외 시방타. 단제나지전, 타 필수성 웨이 역량 적용기. 사야카의 비참한 뇌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리하기 전에 쿠사키는 사야카를 무릎을 꿇게 하는 무기를 풀어헤친다. 쿠사키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조직인 제시키오코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한편 코조가 일어나서 유키나 레지사와 아사지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동물이 의식 없는 여자애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예자씨가 방에 들어온다. 그는 간에 맥주 한 통을 엄청 많이 들이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코조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예자씨는 그에게 달려가지만 결국 벽과 부딪힌다. 실신하기 전에 예자가 정신 조작에 대해 중얼거립니다. 갑자기 코조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보통 그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지만 자신의 종류가 공포영화에서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조가 용기를 내어 유메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코조는 유메의 꼬리에 인사받고 그로 인해 유메는 부끄러워서 도망칩니다. 코조가 돌아서자 유키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메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빠르게 말하지만 유키나는 모든 소녀들이 성장하면서 꼬리를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조는 이를 믿기 힘들어하고 유키나에게 멈춰달라고 하지만 윤기가 코조를 소리치며 말린다. 코조가 유메를 따라가려고 할 때 코조의 화장실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말리는데 코조는 유키나의 행동에 놀라지만 윤기는 계속해서 코조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유메와 다른 여자들에게 항상 호감을 보이는 것을 비난한다. 유키나가 말할수록 더 흥분된다. 하이호, 타정지류 슈오후아, 단주한 이거나 타정무기, 타산추 리도 코조. 하지만 무기를 코조에게 겨누는 순간 아사지가 방으로 들어와서 코조에게 왜 유키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지 물으며 그녀의 빵꾸기를 잡지도 못하는지 묻는다. 경고도 없이 아사지가 코조에게 달려가서 그의 고양이가 팝소켓처럼 움켜잡는다는 걸 말하려고 한다. 갑자기 유키나가 무기를 사용해 아사지를 감전시켜 그녀를 의식을 잃게 만든다.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 유키나는 아사지가 마인드 컨트롤 당했다가 그녀가 해방시켰다고 말한다. 이 소리를 듣고 코조는 한 번도 두 미녀가 이 쿠틀 샤터를 놓고 싸울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내지사가 코조의 등에서 안기자 그가 한숨을 쉰다. 그가 유키나에게 그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자 유키나는 빠르게 동의한다.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코조와 유키나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유미가 위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를 듣자 모두가 함께 난동을 부리길 원했어요. 순수함을 버리고 모두를 속였던 유미는 자신이 어떻게 모두의 마음을 조종했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코조의 뇌를 조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그가 아예 뇌가 없기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카사키가 말했듯이 심지어 리바이던도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유미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자 코조는 자신이 들고 다녔던 달콤한 소녀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녀는 귀여운 소녀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말했어요.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유미일 뿐이라고, 유미는 리루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언니가 있다고 말했던 유미를 기억하며 유키나는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유메가 해리성 정체증을 가지고 있는지 유미나 리루가 유키나에게 물어본다. 유미나 리루는 유미가 트라우마 반응으로 유미를 만들었다며 유키나가 사실에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유미는 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째서 그런 귀여운 소녀인 유미를 괴롭히는지 불명백 외이십 미유인요기 푸상정려해 유키나는 리루에게 유미를 미워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소녀는 유미가 섭섭스라고 밝힌다. 그리고 아무도 유미와 친구가 되거나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가장 죄진 욕망을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된 리루는 자신감 있게 코조에게 이제는 유미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코조는 마지막 여자친구가 20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에 놀란 리루는 코조에게 그가 PDF 파일인지 묻지만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망친다. 카사키가 현장에 도착하고 코조와 유키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유키나는 코조에게 카사키가 마법 재난을 다루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카사키는 리루와 함께 떠나면서 마인드 컨트롤된 사야카를 코조와 유키나에게 보낸다. 코조는 유키나에게 리루를 쫓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사야카를 상대하겠다고 한다. 떠나기 전에 유키나는 코조에게 사야카가 엄청 강하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 직후 사야카와 코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 사야카를 근처 강에 던져버리고 그녀의 피를 빨아먹는 자. 어딘가에서 유메는 자신을 되찾고 카사키와 유키나에게 그녀를 두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그들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메는 박쥐처럼 날아간다. 유키나가 돌아와서 사야카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쿠스키 회장이 어린 소녀를 원하냐고 묻는다. 그는 에프스타인 섬을 열 계획이다. 사야카는 유메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섭섭한 자, 릴 라이의 후손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쿠스키가 유메의 힘을 사용하려는 이유이다. 그는 레비아탄이라는 생명무기를 조종하려고 한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갱따는 아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아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컴퓨터 전문가가 쿠스키가 사실은 만든 방법을 밝혀낸다. AI인 리루를 만들어 유메의 서큐버스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알고 보니 유메는 분신이 없고 강제로 만들어진 컴퓨터화된 분신을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가능하다. 아무 망설임도 없이 고조, 사야카, 유키나가 유메를 구하러 달려간다. 차 안에서 사야카는 화난 목소리로 고조에게 전해본 것을 잊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고조와 사야카가 결투를 벌이는 동안 사야카의 비키니가 벗겨졌다. 고조는 재빨리 사야카에게 자신이 본 것이 예쁘다고 안심시킨다. 잊혀질 일이 아니므로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일로 사다코는 더욱 불안해져 코조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조용히 앉아있던 유키나가 둘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괴물과 맞서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박하려고 하자 유키나는 10% 정도 깡패 기질을 보이며 무기를 꺼내들고 즉시 그들을 침묵시킨다. 한편 쿠사키는 유메가 있는 유리 수조 속으로 잠수하여 레비아탄을 찾는다. 수면 속에서 의식을 잃은 유메와 함께 말이다. 리조트에서는 아사지가 쿠사키가 만든 프로그램을 취소하려 시도한다. 이로 인해 유메의 성격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그녀는 모구라이의 도움을 청하고 유메의 두 번째 인격이 인간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아사지가 동료에게 맞닥뜨린다. 리디언으로부터 그녀가 테이시 코요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아사지를 놀라게 하며 그녀는 왜 그런 형편없는 조직을 돕고 있는지 묻는다. 그에 대해 리디언은 아사지에게 그것이 그녀의 일이 아니라고 답하며 그녀가 멈추려고 시도하면 도전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물 아래에서는 쿠사키의 잠수함이 레비아탄이 주변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멈춘다. 하지만 갑자기 리루가 깨어나고 쿠사키는 놀란다. 쿠사키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재빨리 전화한다. 쿠사키는 자신이 그를 이용했으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섬을 침몰시키라는 비밀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다. 쿠사키가 분노로 미쳐가자 리루는 그에게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는 사실에 놀랐냐고 묻는다. 이제 분노가 치솟은 쿠사키는 리루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루는 쉽게 노인을 제압한다. 밖에서는 쿠사키가 고조의 갱단 침입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과 맞서러 간다. 그녀는 강력한 여자 보스답게 레비아탄이 한 번 리루에 의해 조종당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쿠사키가 리루가 레비아탄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자 코조는 쿠사키가 모든 조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쿠사키는 유메의 진정한 소원이 모두에게 따돌림당한 섬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쿠사키는 유메가 부모님과 그부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이유를 이어서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의 잔인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릴라가 다른 그릇을 선택할 것을 알았기에 그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증오와 고통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메가 그녀와 손잡은 이유야. 둘 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메는 레비아탄을 조종해서 그녀의 정신 조종 능력을 사용하며 섬의 파괴를 일으키고 그게 쿠사키와 그녀의 조직이 원하는 거야. 유메는 레비아탄 내부에서 죽게 될 거고 그 배 안에서 리라의 영혼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을 거야. 유메가 혼자서 죽으려고 하는 말을 듣고 고조는 분노에 휩싸여 쿠사키는 유메가 리루를 자기 방어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유메가 사야카와 함께 가기로 했던 거야. 하지만 리루는 유메 안에 숨어있던 모든 어두운 감정을 기억했고 그게 바로 그녀와 협력한 이유야. 코조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쿠사키에게 유메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말한다. 하지만 쿠사키는 자신있게 코조에게 레비아탄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레비아탄은 가장 강력한 생명 무기이다. 이에 코조는 미소를 지으며 쿠사키에게 자신이 이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위협이든 그는 쉽게 이겨낼 것이다. 코조의 자신감을 인정한 쿠사키는 코조를 막기 위해 무기를 꺼내지만 사야카가 나서서 코조와 유키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자신이 쿠사키와 맞선다. 사야카에 동의한 코조와 유키나는 레비아탄과 마주친다. 니키 미나즈만큼 거대한 존재가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코조와 유키나가 그 괴물에게 공격받습니다. 유키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녀가 여성이라서 악마를 처치할 수 없습니다. 코조와 유키나는 그런 장엄한 괴물에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코조는 레비아탄 안으로 들어가 유메를 끌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유메를 표면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유키나는 미소를 지으며 코조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 수 있다고요. 그동안 리디아나는 아사기를 놀리며 그녀의 서투름을 언급합니다. 남자와 기계 모두 로봇조차 그녀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사기를 매우 화나게 해서 그녀는 완전히 스토킹 모드에 들어가고 리디아나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리디아나의 진짜 정체를 밝혀낸다. 이것은 리디아나에게 큰 감명을 주고 그녀는 아사기로부터 영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쿠사키는 사야카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한다. 그녀의 엉덩이가 아니라 아사기가 살아있는 한 인류를 파괴할 미래에 대한 진실이다. 하지만 사야카는 쿠사키의 조직이 왜 섬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쿠사키가 아사기가 섬에 있는 한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녀는 에타가미 섬이 카인의 재단이며 카인의 제사장인 아사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치쿄쿠가 리바이어탄을 사용하여 섬 전체를 침몰시키려는 이유입니다. 쿠사키의 동기를 알게 된 사다카는 그녀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몇 초 만에 그녀를 처치합니다. 리바이어탄의 배속에서 코조와 유키나는 유마에게 자살하지 말고 치료사를 찾으라고 설득합니다. 많은 설득 끝에 유마는 동의하지만 리바이어탄이 유마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들이 자신을 조종하려고 한 것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는 레이저빔을 발사하는 자신만의 미투 운동을 시작합니다. 코조는 유키나의 피를 빨아들인 후 새로운 가족인 레비아탄을 상대할 지능적인 검을 소환한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자 유마는 멜로디를 불러 레비아탄을 즉시 진정시킨다. 레비아탄은 유마의 짜증나는 목소리에서 멀어지고 싶어한다. 위협이 처리되자 유마는 코조와 유키나와 함께 돌아온다. 다음 날 유마는 코조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도가미 섬에 공식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소식에 코조는 매우 기뻐하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제공할 여자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유마는 그의 열정을 알아차리고 코조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여성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에 놀란 코조는 유마에게 그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묻고 유마는
그에게 리바이어던의 배속에서 그녀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킨다. 유마가 그가 의도한 바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코조는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유마의 남자들은 모두 쓰레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한편 유키나는 덤불 속에서 코조를 관찰하며 그가 단순한 연애꾼인지 아니면 인증된 PDF 파일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네지이사와 카나세가 뒤에서 나타나 유키나에게 그녀가 코조의 관찰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유키나는 변명을 하려 하지만 물론 네지이사는 그런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카나세는 유키나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한다. NPC들이 떠난 후 유키나는 옆 벤치에 앉아도 되는지 묻는 남자를 만난다. 그를 보고 유키나는 왜 젊은 소녀들이 나이 많은 아빠를 선호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 남자는 유키나에게 왜 고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스스로 스토커인지 질투하는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한다. 유키나는 당황해하며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한다. 갑자기 네지사가 돌아와 그 남자를 가주라고 부른다. 코조와 네지사 아버지인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다. 며칠 후 코조는 교실에 있게 되고 선생님에게 묻는다. 미나, 왜 새해 전날에 공부하냐고. 그러자 미나는 거칠게 그에게 상기시킨다. 너는 인간의 똥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고 제도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방에 있던 아스타르트도 미나의 말에 동의한다. 화제를 바꾸며 미나는 코조에게 그의 멋진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묻고 코조는 말한다. 일주일 전에 누나를 방문하러 왔다가 그녀를 본국으로 데려갔다고. 미나에게 알려준 후 코조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미나는 그 후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녀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코조는 놀라서 그의 형편없는 아버지가 공격 마법사의 일에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지 위하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코조는 요키나에게 집 청소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요키나는 결혼하는 것에 열중한 상태로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코조에게 그의 무리 훈련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조는 그녀를 무시하고 화를 내며 어머니가 왜 그를 깊게 청소하게 했는지 묻습니다. 심신을 진정시키려고 코조는 요키나에게 민나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문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문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확인하던 코조는 멍청한 친구 예자에게 환영받고 그들은 모두 절에 같이 가기로 계획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꿈에도 그리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모든 여성이 전통 위각타를 차려입고 부끄러워하며 코조에게 칭찬해달라고 부탁한다. 한숨을 내쉬며 코조는 자신이 배란 중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찬물을 주어 난소를 시키라고 요청한다. 아사기 씨는 유키나가 자기 집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조금 화가 난다. 예자는 유키나와 코조가 결혼한 커플 같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 아사지가 주먹을 날린다. 유키나가 자기 집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약간 화가 난다. 예자는 유키나와 코조가 결혼한 커플 같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 아사지가 주먹을 날린다. 갑자기 코조는 메기사에게서 문자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다. 문자는 마법진의 사진이기 때문이다. 코조와 친구들은 불꽃놀이 축제에 도착한다. 하지만 행사 내내 코조는 메기사에 대해 걱정하며 앉아있다. 결국 그는 굴복하고 유키나에게 그 마법진이 사야카가 만든 것과 익숙하다고 말한다. 유키나도 동의하며 이러한 마법진이 만들기 어렵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는 사야카가 만드는 것만 봤다고 말한다. 점점 불안해지는 코조는 시도한다. 사야카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다. 걱정스러운 상태에서 코조는 유키나의 어깨를 잡고 사야카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사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코조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초대한다. 거기에 도착한 아사지는 모구에게 가주와 메기사의 움직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한다. 코조와 유키나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모구와 아사지는 가족과 한 번 교통체증 속에서 달렸던 일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는다. 그때 유키나는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 대규모 조직이 시민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풀었는지 궁금해한다. 모구는 특별방위군이 이 사건의 배후라고 발표하며 유키나가 추측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 방위군은 마법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키나는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달려나가며 아사지를 남겨두고 코조는 궁금해합니다. 코조가 유키나를 쫓아가자 그녀는 SDF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가짜 조직이라고 밝혀냅니다. 즉 사자왕 조직입니다. 그 말을 하자 유키나는 흥분해 행동하려고 하지만 코조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섭니다.
유키나는 언니가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침착한지 코조에게 묻습니다. 그녀의 조직이 일으킨 사건에 휘말렸어요. 코조는 그녀에게 그녀가 기관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더러운 일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재차 안심시켜요. 그는 또한 사야카가 충성스러운 라이온킹 조직의 일원이라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요. 갑자기 카사키가 거리로 나타나서 코조와 유키나에게 말해요. 그녀는 라이온킹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비밀을 털기 전에 경고하며 그들이 알게 되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요. 다음 날 아사지는 본토로 가서 배워보기로 결심해요. 성 경비대가 그녀를 체포하려고 할 때 내기수에 대해 다른 곳에서 고조와 유키나가 내기수와 만난다. 고조는 본토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나가 비자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면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고조는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는 불법적인 일을 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고조는 미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미나는 그를 제지한다. 미나에게 체포되기 전에 고조는 카사키에게 사자가 성대학살의 오래된 유물에 대해 정말로 쫓기고 있다고 듣는다. 계속해서 카사키는 유물이 카나와라는 곳에 던져졌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유물을 숨기기 위해 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유물이 풀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미나는 카사키가 이미 고조에게 기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조는 미나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그녀에게 내기수를 유물과 접촉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나는 고조에게 반박하며 내기수가 이미 강제로 성유물을 개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조가 이 소식에 충격을 표현하자 미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턱대고 그를 섬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코조가 스스로를 풀어내려 애쓰는 동안 니나가 도착하고 코조를 도와주며 카나세가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카나세가 도착하여 코조와 유키나를 미나의 소나기에서 이끌어낸다. 현장을 도망치던 중 카사키가 벤을 가지고 도착하고 그들에게 무료 아이스크림과 성추행을 하라고 말한다. 안에서 카사키는 미나와 라이온킹이 아마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미나가 카나바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코조와 유키나를 다소 화나게 만든다. 코조는 카사키에게 본토로 가기 위해 바플러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한다. 물론 항상 수상한 카사키는 코조에게 그녀의 계획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조직에 개인 제트기가 있어서 래퍼들이 온리팬즈 모델을 데리러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아사지는 그녀를 쫓는 병사들을 피하려 한다. 그녀는 모그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고 그는 그녀를 섬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힌다. 달리던 중 아사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걱정을 표하다가 갑자기 리디아나가 그녀를 도우러 온다. 그녀는 아사지에게 모그아이가 그녀를 도우러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사기꾼 베난에서 코조는 화가 나요. 카사키가 만든 위조 신분증을 보고 알고 보니 그녀는 코조와 유키나에게 결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를 준 거예요. 진정한 후 코조는 카사키에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묻는데 몇 주 전에는 그들을 희생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감자칩을 위해서. 카사키는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단지 라이온킹을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녀의 조직이 유키나위 조직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라이온킹이 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토로 가면 그녀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갑자기 유키나가 보이지 않는 마법진을 발견하고 벤을 멈추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하자 카사키와 나머지 일행이 제때 뛰어내린다. 그 후 벤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미나가 나와서 코조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미나의 끊임없는 간섭에 분노한 코조는 그녀에게 그냥 꺼지라고 하지만 미나는 굳건하다. 그녀는 카나와 호수 아래의 물체가 정말 유물이라면 그와 접촉하는 것이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코조에게 그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한다. 그가 아보라에 대한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조가 그녀의 의미를 묻자 미나는 아보라가 네 번째 프로제니터이며 그가 그녀를 제거한 후 메기사 안에서 잠들고 있다고 밝힌다. 코조의 머리가 통증으로 맥박치기 시작하자 미나는 계속해서 코조와 그 일행에게 라이온킹 조직은 메기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보라의 힘을 원한다고 말한다. 코조는 그의 스승이 메기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키나에게 그녀의 조직이 결국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집이 센 코조는 미나에게 여전히 그의 여동생을 위해 본토에 가겠다고 말한다. 유키나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코조와 함께 미나를 맞이합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카나세가 코조를 안전한 곳으로 텔레포트시킵니다. 한편 아사지에게는 신호가 차단되어 무가웨이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경비병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자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아사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는 아사지를 향해 카인의 여제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카자키와 유키나는 미나와 대면하고 코조는 미나의 꿈속에 들어가 미나가 그에게 자신이 유담이 곧난 그의 진짜 정체성을 비밀로 하려고 했다. 코조는 그녀를 무시하고 왜 라이온 킹 조직을 지지하는지 묻는다. 미나는 마침내 그 조직이 유물을 파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량 파괴 무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봉인하려고 한다고 밝힌다. 코조는 미나에게 헛소리 선전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메기사가 에보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녀가 메기사를 카나와에 두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다. 미나는 진지하게 코조에게 에보라가 무기를 영구적으로 봉인할 수 있는 주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그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옛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애프터 에이 보링 컨버세이션 카나 텔즈 코조 투 저스트. 카나는 지루한 대화 후 코조에게 그냥 그녀의 피를 빨고 미나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코조는 동의하고 이 꿈의 세계에서 마나가 정령을 부르지 못한다고 말할 때까지 힘을 모아 정령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코조는 자신이 정령을 소환하려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유키나를 돕기 위해 정령을 소환하는 중입니다. 유키나는 그녀와 싸우는 자신의 버전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미나는 코조에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코조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미나에게 왜 그들이 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미나는 그가 섬을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에게 넘깁니다. 그에게 여유 시간에 할 시험 문제를 몇 개 준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 메기사가 가주와 함께 카나와에 도착한다. 가족과 소변을 보러 간다고 변명할 때 갑자기 한 소녀에게 공격받는다. 가주는 이 소녀가 고급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소녀는 마법진을 발산하고 메기사는 차 안에서 그것을 보고 즉시 매료된다. 그녀는 그것을 고조에게 보내기 위해 사진을 찍지만 신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사이에 가주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소녀의 구속을 끊고 그녀의 플로다머를 벗겨서 벌을 준다. 갑자기 또 다른 소녀가 친구를 도우러 오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가족과 소녀를 총으로 위협한다. 갑자기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한 여자가 가주에게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의 딸에게 촉수가 등장하는 성인 영화를 보게 할 것이라고 컨프론츠. 가주는 의식이 없는 메기사를 보고 즉시 항복한다. 지금 감금된 상태인 가주는 그의 잡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요구하며 저주가 된다. 가주에게 플로다머를 빼앗긴 소녀 유리는 노인을 돌보는데 노인이 그녀에게 작업을 걸려고 할 때 그녀의 친구 시오가 그에게 성수를 뿌린다. 가족과 음식을 맛보자 그는 즉시 자신이 SDF에 구금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어느새 라이온 킹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그들은 성스러운 유물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이 소식에 놀란 시오와 유후는 가쭈에게 어떻게 그런 기밀 정보를 알아냈는지 묻는다. 가쭈는 자신이 먹고 있는 개 사료가 SDF의 특산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머지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 가쭈에게 그대로인 것 같다고 말한다. 히조노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보자마자 가쭈는 그녀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로 즉시 욕설을 퍼붓는다. 히조노는 그를 무시하고 가쭈에게 기억하느냐며 묻는다. 그의 아이들 네지사와 코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기억하려 애쓰자 가주의 머리가 고통으로 옥신거리기 시작한다. 히제노는 이를 지켜보며 가주의 기억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네 번째 원조가 부활한 이후부터였다. 가주는 그런 그녀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시오에게 가주를 돌보라고 한다. 유에리와 함께 떠나기 전에 히제노는 가주에게 이번에는 오로라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말한다. 한편 네지사는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할머니 히제노가 온천에서 진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리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갑자기 쿠라키라는 소녀가 온천에 들어와서 네지사에게 함께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네지사는 그녀에게 허락을 주고 즉시 쿠라키와 그녀의 물결의 매력을 느낀다. 놀아갈수록 네지사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더 편안해진다. 갑자기 쿠라키는 행동을 멈추고 네지사에게 자신이 그녀와 많이 닮았다고 말한 후 아우로라를 호출한다. 다른 곳에서는 군인들이 인공 카나와 호수 아래에 있는 유물을 감시하고 있다.
히제노는 친구들에게 유물을 억제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공다쿠 레이옹 킹구 조직 가피녀 5초대 시타이유 대사우 구예가 신 미등장 시 일종 니 피녀가 정확 니레 타토 온 이마수 유리 하구의 우 견태 피녀가 서미성인 노일인 니회 일종 하유리 노방 우향 아이트 피녀니 아부아론 노 유물 니추이테도 사 육하심 네마수 수모가소 대량파 후아이 병기 투견 나시테이루 일방대 유리 하게니 피녀 오해 사레테이루다케다토사 일종 하피녀 니현미 나목 오향케 구의 니유리 오련 리트항 쿠유니언 이마수 구의 하동이시 장군노 천아마 니준비가 정 티카도카 심네마수 천아마가 피녀 니오케이 오출수토 구의 하피라가 준비 게데키테이루토 선언 시마수 오로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위식이야. 내지사가 깨어나 레이크 카나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크레키에게서 환영을 받고 그녀는 내지사의 의식을 호수 안으로 데려왔다고 빠르게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표면에 있다고. 그러나 내지사는 크레키에게 그녀가 말하는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크레키는 그녀가 맞다고 말하고 그 몸은 그들이 대업을 위해 희생할 네 번째 조상이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내지사는 유틸리타리안주의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레키는 오로라가 항상 죽었다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그녀를 이용해 아발론을 억제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내지사가 쿠라키를 강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음을 드러내지만 이미 늦었다. 봉인이 풀렸고 강 안에는 수천 마리의 괴물이 목격된다. 한편 구금실에서 가죽과 시오에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냐고 묻는다. 갑자기 그곳은 괴물들로 둘러싸이는데 괴물들이 볼을 치려고 온다. 가주는 즉시 벽을 부수고 이는 시오를 놀라게 하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 이에 가주는 치거나 맞거나 그게 문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커진 괴물에게 당하는 기분은 싫다고 한다. 벌레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멋진 속임수를 사용했다. 이 말을 듣고 시오는 가죽과 죽음에서 돌아온 유명한 남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주는 죽음에서 돌아온 유명한 남자다. 가주와 시오가 괴물들을 처리하는 동안 쿠레키는 수사노에게 아발론이 그들을 조종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발론은 그들을 조종했다. 많은 괴물들을 물리친 후 가주와 시오는 아우로라를 발견한다. 아우로라는 서거한 뒤 내지사에게 자신의 몸을 조종하게 한다. 가주는 의식을 잃은 내지사를 들어올리고 그와 시오는 거대한 드래곤에게 인사를 받는다. 어딘가에서 유이리가 깨어나고 벌거벗은 소녀를 만난다. 그동안 아사지는 리디안과 함께 목적지인 카나와 호수에 가까워진다. 괴물 무리에게 환영받았을 때 리디안이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아사지가 말한다. 그들 앞에 소년이 있다고. 리디안은 소년에게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그가 듣지 않자 몬스터를 쏜다.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더 많은 깡패들에게 맞이받는다. 소년은 뻔뻔하게 그들에게 말한다. 비록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과 함께 그는 마법처럼 모든 몬스터를 즉시 파괴한다. 그 낯선 이의 힘을 관찰하며 리디안이 묻는다. 그가 파괴의 왕조 출신인지 물어보았다. 소녀는 자신을 아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척하며 그 자신을 두 번째 조상의 직계 후손으로 소개한다. 파괴의 왕조의 통치자 이블리스라고. 한편 유이리는 이자노와 재회하고 이자노는 그녀의 등에 있는 이상한 소녀의 안장을 물어본다. 유이리는 그것이 스토크들이 그녀를 돌보라고 아이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한다. 웃음이 나지 않는 모드에서 이자노는 엉덩이를 쫓아올리며 유이리에게 부상자를 돌보고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한편 온천에서 코조는 모구에게 아사지가 카나와에 있다고 듣는다. 갑자기 기사키가 남자 구역으로 들어와 코조를 유혹하려고 시도한다. 농담을 주고받은 후 기사키는 그녀의 조직이 카나와 호수로 가야 한다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한다. 몬스터 공격이 보고된 이후라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조는 이를 듣고 걱정되지만 기사키는 만약 다음 임무를 무사히 마친다면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유키나가 나타나 기사키와 코조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유키나는 여자들의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 아닌 코조에게 화를 낸다. 아사지의 무리에서는 리디안이 낙타 바구니에게 거기서 멋지게 해냈다고 말한다. 아사지가 가세하여 이블리스가 마법 생물을 쉽게 처리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 이블리스는 어깨를 으쓱이며 소녀들에게 통조림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묻는다. 소녀들이 그를 도와주자
이블리스는 그들이 다른 소녀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 다른 소녀들은 그의 낙타와 석유 자원 때문에만 그에게 친절하기 때문이다. 아사지는 이블리스에게 그들이 괴물들로 가득한 섬 출신이라고 말하며 왕족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털어놓는다. 이를 들은 이블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사지를 좋아하게 된다. 하나와 호수에서 가주와 시온은 여러 마법 짐승의 시신을 발견한다. 아사노가 그들이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현장에 도착한다. 가주는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시오에게 내기사를 건넨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와이번을 타고 있는 남자가 혼란을 일으키려 나타난다. 그 남자가 너무 강해지자 가주는 시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남자는 시오 쪽으로 창을 던진다. 가주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된다. 다행히 바틀라가 도착하고 그의 하인들에게 말한다. 토비아스와 키라에게 가면 쓴 남자를 잡으라고. 바틀라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이블리스, 아사지, 리디안이 그를 맞이한다. 이블리스는 의식이 없는 내기사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가 네 번째 조상의 자매임을 알아차린다. 그의 주의를 바틀라에게 돌리면서 둘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가면을 쓴 남자를 성악살 부대의 전사로.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블리스는 아사히토에게 현장에 있는 인간들을 내기사 포함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아사히토는 조용히 명령을 따르고 이블리스는 그의 친위대를 소환하며 적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남자가 잠시 후퇴하자 이블리스는 바틀라에게 그 남자에게 뒷배스를 거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틀라는 그가 문제없다고 말하며 카인이라는 죄 많은 신을 복귀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광신자들은 처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왕이 그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것과 함께 바트라르는 떠나고 이블리스는 블론디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남아있습니다. 카드 속에서 유일이는 소녀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그렌다라고 밝히지만 갑자기 차량이 공격받습니다. 그 여자는 이블리스가 싸운 남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나다는 그녀를 알아본 듯하고 숨으려 하지만 그녀가 악당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신합니다. 그 여자는 이에 배꼽을 잡으며 말하길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라며 그녀의 골렘에게 그렌다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유리의 기력이 소진된 가운데 그녀는 그렌다를 구해줄 누군가를 기도한다. 유리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 같고 유키나와 코조가 현장에 도착한다. 그 여성은 코조를 네 번째 원조자로 알아보고 즉시 도망친다. 유리는 동료를 보고 달려가 유키나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후 이블리스는 성악살파가 왜 호수에 왔는지 묻는다. 쉽은 사과하며 이블리스에게 그런 기밀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조직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에 격분한 이블리스는 그녀를 꾸짖는다. 그러던 중 부상당한 가족과 대화에 합류하며 라이온 킹 조직이 아발론을 노리고 있었다고 밝히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 호수가 얼어붙고 마법의 짐승들이 미쳐버렸다고 전한다. 상황을 조금 이해한 이블리스는 라이온 킹 조직이 모든 정보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며 케노와드 호수 아래에는 아마 신이 도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신이 후계자가 될 만큼 강력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수 마법 공격 연대의 아자마 장군이 레이디사와 부상자들을 데리러 올 때 그녀는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기를 지웁니다. 마찬가지로 유윤학이라는 또 다른 병사가 유일이를 맞이합니다. 그렌다를 안전하게 호위하는 척하며 하지만 그렌다는 유일이에게 달라붙고 이는 병사를 화나게 한다. 코조는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유야나키에게 그렌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최근에야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다른 곳에서 시오는 아자마에게 몇 분 전 이 전투에서 특별 마법 공격 대대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하며 그것이 병사들이 당국에 의해 형편없는 무기를 받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아자마는 시오에게 그들이 그런 재앙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려 하지만 시오는 그것이 헛소리라며 그를 죄악의 신이 기사라고 비난한다. 모멘텀을 낭비하지 않고 유야나기는 그의 병사들에게 명령한다. 아자마가 그의 부하들에게 시오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동안 그가 진행하기도 전에 쿠라키가 대화에 들어와서 아자마의 부하들을 그들의 기로 조종합니다. 그녀는 아자마에게 그가 정말로 사자왕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와이번을 타고 있는 소녀가 시오를 공격하러 옵니다. 덮개가 벗겨졌을 때 시오는 오키야마 대위의 익숙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키야마는 주저하지 않고 아자마에게 경의를 표한 후 현장을 떠납니다. 유야나기는 아자마와 재회하고
아자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을 처형합니다. 그는 유이리에게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하여 그녀를 다치게 한다. 그랜다는 이를 보고 다시 변신한다. 이번에는 그녀가 친구들을 붙잡고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간다. 몇 시간 후 유이리가 깨어나고 자신이 풀로 나머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유키나가 도착해 코조에게 유이리를 해치려는 것이냐고 묻는다. 이후 유키나는 모두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 그때 코조는 유키나, 유이리, 사야카, 그리고 시오가 모두 같은 곳에서 일하며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유이리는 유키나와 코조가 푸기일피와 같다는 것을 관찰한다. 마르조는 고조와 유키나에게 놀라움을 주며 서로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감정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랜다는 완전히 바보처럼 굴며 유이리에게 고조를 좋아하는지 솔직하게 묻는다. 유이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다른 삶에서는 그녀가 유키나의 자리에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음이 들린다. 고조는 확인하러 가서 아자마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남자에게 왜 혼자 있는지 묻고 아자마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힌다. 그는 고조에게 이 세계가 지루하다고 말하며 시작한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대량 학살이 신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죄 많은 신이 왔다고 밝힙니다. 코조는 아자마에게 그의 헛소리에 정말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 아자마는 핵심으로 들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옛 신을 부활시키고 그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그랜다가 케인이 남긴 유물의 수호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은 그녀를 이용해 인공섬 관리회사와 맞서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에도가미 섬의 모든 악마를 파괴하고 세상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도 불사의 저주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죽을 수 있어. 반짝이는 뱀파이어인 에드워드 컬런 대신에 말이야. 소녀들은 빠르게 코조 옆에 도착해 그의 생각을 끊어놓는다. 코조는 아자마에게 그의 제안이 매력적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순진한 그랜다를 맡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자마는 코조를 공허로 보내고 그랜다가 그를 따라간다. 공허 속에서 그랜다는 코조에게 자신의 피를 빨아들여 자신 안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라고 한다. 표면에서는 아사지를 비롯한 이블리스와 리디안이 유키나와 제외해 아자마에 맞서 그녀를 지원하려고 할 때 갑자기 코조와 그랜다가 공허에서 탈출한다. 아자마는 그랜다가 왜 악마를 쏘았는지 궁금해하며 놀란다. 아자마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코조는 전투에서 그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아사지는 화가 나서 코조에게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묻는다. 이에 코조는 수줍게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화난 여자에게 반항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코조가 아사지와 함께 있을 때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아사지가 이긴다라고 댓글 달고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한다면 여기에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